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손끝부터 손목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차츰차츰 이 손마디가 굵어지고 또 아무것도 못해 아파서 그냥 이 정도는 뭐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병을 갖다 더 크게 키웠는 거지요. 이게. 옥신옥신거리는 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손이 하는 일은 수만 가지인데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도구의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손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제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손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의 축소판, 손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집에서 찜질만 한다고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손끝부터 손목까지 통증 잡기, 많이 쓰는 인대와 관절염 치료법. 평생 써야 하는 손, 찌릿함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승용 정형외과 전문의. 빨래, 요리에, 청소에 쉴 틈 없는 주부들의 손. 많은 중년 여성들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일을 그냥 가정주부 여자들 가정주부들은 내 가정에서 이 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 다녀요. 직장 다녀서 손 많이 쓰는 일을 해요. 손을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 손마디가 굵어지고 일을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이래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장갑도 아무것도 못해 아파서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참다 안 돼가지고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많이 맞았어요. 주사 맞고 그때뿐이고 효과도 없고 점점 이 손이 더 아파. 낫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결국에는 여기 와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가 튀어나오고 손가락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보존적 치료로는 증상 개선이 어려워 지난해 4월 관절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예전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막 걱정도 많고 막 그러시더니 오늘은 되게 편안하게 오셨네, 병원에. 네, 아예 안 아프니까 살겠어요. 그동안 고생 너무 하셨죠? 네. 이제 이쪽 관절이 좁아지니까 손가락이 약간 옆으로 틀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딴 데서 막 주사도 여러 번 맞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관절에 손상이 진행이 되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걸로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수명이 다 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관절을 굳히는 겁니다. 기존 관절을 절제해서 없애고 중간마디뼈하고 첫마디뼈를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뼈끼리 유합을 시켜서 마디를 굳히는 게 통증 조절에는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9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9개월 반 정도 돼서 그 수술 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금속판하고 나사는 오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작업을 통해서 힘이 한쪽으로 전달이 되면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양측에 있는데 한쪽 인대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완되게 되면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상태에서 손을 계속 쓰다 보면 관절염이 점차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손가락에 휘어지는 부분이 이거는 못 휘잖아요. 그 대신 내 통증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 이거 차이점이지. 괜찮아요. 진작 할 거. 빨리 수술 들어가가지고 이거 빨리 해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난 2월 안정적인 유합을 위해 삽입했던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힘줄을 절개하고 금속판하고 나사를 확인하는데 잘 고정되어 있고 뼈도 상당히 단단하게 잘 유합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한 번 유합이 되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일상을 괴롭혔던 통증도 사라질 겁니다. 김삼수님, 나사하고 금속판 잘 뽑았고요. 뼈도 상당히 잘 붙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들었어요. 아, 그래요. 한쪽 팔만 마취하면 이게 좋아요. 되게 걱정했는데
잘 됐다니까 고맙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죠. 관절염, 흔히 무릎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바빠 돌보지 못했던 건강, 이젠 챙겨야 할 때죠.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네요. 수술 끝나고 엑스레이 바로 체크해 보니까 예, 요 네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 있는 나사하고 금속판 깨끗하게 다 빠졌습니다. 뼈는 단단하게 잘 붙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상처 치료만 잘하고 상처 안 곰도록 조심하시고 한 2주 있다 실밥 풀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아끼면서 살아야죠. 제가 양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오른손이 아프니까 왼손을 좀 쓰고 나설 때까지. 손에 통증이 오고 관절이 온 분은 이렇게 수술하면 안 아프고 좋으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수술하세요. 이래요. 모든 관절염은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쓸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속 사용했던 사용량이 누적될수록 관절염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손가락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분은 통증이 없는데 어떤 분은 통증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통증이 조기에 생기는 분들은 인대가 예전에 손상을 받았던 적이 있던지 아니면 인대 자체가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신 분들, 그걸 불안정하다고 표현합니다.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쉽게 다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 찜질만 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요? 지난 2월 병원을 처음 찾은 이사원 씨.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편인데요. 퇴근을 하고 야간 운동 중에 미끄러운 구간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을 짚었는데 그때 손을 짚으면서 손가락이 꺾이면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쳐봐서 이 정도는 뭐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무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일단 자판을 제대로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느꼈었고 또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제 이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손가락에 걸리다 보면 통증이 많이 유발되었죠.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땅을 짚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체중의 약 10배 정도의 하중이 손에 걸립니다. 인대 손상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젖혀봤을 때 인대 손상이 있는 쪽은 이렇게 관절 간격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인대 손상이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검사차 이제 MRI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MRI 검사에서 보면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에 인대가 다친 게 보입니다. 이게 거의 완전 파열로 보이는데 인대 손상을 염자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염자 중에서도 이렇게 파열이 동반된 거는 고도 염자라고 합니다. 단순 염자,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삐었다, 뭐 인대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순 염자는 파열이 된 건 아니거든요.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고도 염자, 파열이 동반된 거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절로 회복이 잘 안 돼요. 수술을 해서 인대를 봉합하는 방법을 써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수술해서 봉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혈관이 없어서 한 번 늘어나면 수축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 인대 파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비교적 잘 생기는 손상인데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손가락 통증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하고 병원을 가지 않거나 병원을 가더라도 병원에서 뼈는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쓰는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힘을 줬을 때 힘을 주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인대 손상이 의심되는구나 라고 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사를 통해서 인대 파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직장 동료들한테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싶고, 좋아하는 뭐 헬스나 축구 같은 운동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오른쪽 5번째 손가락의 측부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상태였는데요.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끊어진 인대를 특수 실을 이용해 봉합해 주는데요. 앞으로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볼까요? 환자분이 비교적 급성기 손상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인대를 이용해서 인대 봉합술을 했고, 수술 전에 보이던 불안정성은 인대를 봉합하고 난 뒤에는 호전되어서 더 이상 마디가 불안정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대 수술은 수술 후에 고정 치료가 중요합니다. 인대는 치유 기간이 골절과 비슷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록 손가락 작은 인대지만 수술 후에 부목이나 통깁스 등의 고정을 약 4주 정도 한 후에 관절 재활 치료를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섣불리 부목을 제거하고 손을 썼을 때는 수술한 인대가 늘어지거나 수술한 인대 재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고정 치료를 한 후에 서서히 재활 치료, 손가락 관절 운동을 포함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은 잘 마쳤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얼음 찜질과 같이 환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치료는 하시고, 찜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친 관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부목 고정 등을 통해서 손상된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인대 손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관절의 손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5월 병원을 처음 찾은 김종학 씨. 오래전부터 손목 통증을 겪었는데요. 이게 아픈 지는 꽤 오래됐어요. 바다에서 배를 갖다 한 30년 타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이게 병원에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거든요.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때 와서 검사를 하니까 뭐 뼈도 지금 하나 괴사 상태에 빠졌다 이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손목에 이 뼈 자체가 좀 굵은 사람들이 이 뼈가 일자로 안 되어 있고 이 뼈가 위로 약간 더 올라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뼈가 위에 뼈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렇다면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뼈를 좀 당겨 내놓고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아픈 통증이 심하고 일하기도 힘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못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병원에 왔는 거지. 검사 결과 좌측 손목에 충돌 증후군이 확인됐습니다. 손목을 구성하는 뼈의 충돌로 통증이 생겼고 손목뼈 가운데 관절염도 심한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7월 관절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뼈가 이름이 척골입니다. 척골이 옆에 거보다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꾸 부딪히니까 이 가운데 있는 뼈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가운데 있는 뼈 이름이 월상골이라고 하는데, 이 월상골하고 척골하고 자꾸 부딪히는 충돌 증상으로 인해서 여기 관절염이 와 있는 거고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딪히는 증상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긴 뼈를 조금 키를 낮춰주는, 짧게 해주는 척골 단축술을 하셨고,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뼈를 잘라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던 이 뼈가 길어서 튀어나왔던 거를 좀 당겨서 내렸죠. 그러면서 여기 금속판 나사가 들어갔고 부딪히는 증상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7개월 가량 됐기 때문에 이 뼈도 이제 거의 다 붙었습니다. 붙어서 나중에 좀 시간 여유 되실 때 요거는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충돌 증상으로 인한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한 상태여서 척골을 짧게 하는 척골 단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손목 관절의 골격이
척골 충돌 증상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손목 사용을 과하게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충돌 증상으로 인한 연골 손상이 누적되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골격의 구조적인 이상 등의 관절염으로 가기 쉬운 원인을 가지신 분들은 조기에 검사를 해서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목뼈끼리 충돌하는 구조를 바꿔주자 통증이 사라졌는데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실 때 위로 이렇게 올리는데 얘는 밑으로 내리려고 하고 아버님은 손으로 또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강화 운동을 좀 시키셔도 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앞으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에 이렇게 스트레칭 되게끔 쭉 손목으로 당기시고. 아무도 행동하는 것도 많이 제약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고 이래 나니까 좀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움직이고 이러 보니까는 손의 중요성을 아무도 좀 더 느끼게 되죠. 처음보다가는. 처음에 안 아플 때는 뭐 손의 중요성을 잘 몰랐죠. 일단은 막상 이게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이래 보니까 이제 손이 또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되죠. 수술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고맙죠. 네. 며칠 후 김종학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가게입니다. 이전엔 통증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요즘은 매일같이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칠곡에 있는 식당인데요. 제 누님이 뭐 요리 프로그램에 그거 갔다 오고 난 뒤에부터 식당이 좀 너무 많이 바빠졌어.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치료 전에는 거의 뭐 이 왼팔 자체를 쓰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팠어. 뭐 힘든 일을 한다든가 뭐 전혀 할 수 없었어요. 하다못해 뭐 양말도 겨우 신고 바지도 겨우 들어 올릴 정도로 아파서 힘을 못 썼는데 치료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 피는 안 뺐거든요. 피는 안 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지금 다니면서 뭐 크게 불편한 거 없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 물건 드는데도 지장 없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일상과 가장 밀접한 신체. 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라도 쓰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사용되죠.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던 지난날과 이별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걸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아내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죠. 웃는 모습 너무 좋으네요. 뭐 양발도 신기 돌락해서 그랬긴 제가 좀 힘들었어요. 옷도 뭐 입히락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하락하니 나도 어떨 때 짜증 내거든요. 또 성질이 또 월드한 성질이라 가지고 말 이야기 잘 안 해요. 너무 그게 좀 편해졌지요. 제가 그때는 뭐 좀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좀 손 많이 나고부터는 좀 내가 좀 수월해졌지요. 신경질도 덜 내고. 그게 제일 좋아하시죠? 예, 제일 좋아요 그게. 그때는 짜증을 자꾸 내긴 해. 짜증 없이 웃으면서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 정말 보기 좋으네요. 앞으로도 맞잡은 두 손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꽃길만 걸으세요. 지금 요즘은 뭐 만날 거 산책하고 아침마다 사우나 가서 이제 뜨신 물 가가지고 이제 주물리고 막 그래 하지 마사지 하고 이런 편이지. 그것도 낮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술 막 했을 때 끝났을 때는 뭐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이고 뭐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꾸 이렇게 치료가 이제 경과가 좋고 이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진짜 잘했다 싶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배를 갖다가 한 30년을 넘게 타다 보니까 이게 축적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와면 너무 늦게 수술해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지 아무래도. 좀 더 일찍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조금씩 아픈 거 그냥 막 모르고 그냥 막 이거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자꾸 병을 갖다 더 크게 키웠는 거지 이제. 건강하이소. 알았다.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리모컨을 딱 트는데 이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러가면서 뭐 밥그릇을 이렇게 든다든가
저 냄비 같은 거 들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안 쓰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참고 그냥 물리치료 집에 뭐 손 담그는 거 그거 파라핀 있거든요. 그거 일에 하면서 쉬었는데 계속적으로 아파가지고 이게 병원 또 다시 오게 됐어요. 일단 주부니까 밥할 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청소에 손에 힘줘서 뭐 욕실 청소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많이 좀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남숙 씨. 손가락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인대에 손상이 생겼고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됐습니다. 관절염이 자꾸 진행을 하는데 그 원인이 네. 관절 잡아주는 인대가 지금 안 좋아서 네. 손가락이 지금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끄떡끄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5개 중에서 엄지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을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성이 계속 있으면 관절염이 금방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인대를 단단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절 간격이 양측이 다 비슷하고 관절이 벌어지거나 하는 게 잘 모르지만 잘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힘을 줘서 젖히게 되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 말은 여기 이쪽에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제대로 관절을 못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관절은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된다. 검사 결과 측부인대의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확인됐는데요. 보존적 치료로는 증상 개선이 없었던 상황.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관절염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예, 제가 진짜 산을 좋아하는데 등산도 매주 가다시피 했었는데 이게 손도 안 젖히고 하면서 못 갔거든요. 요 근래에는 앞으로는 뭐 산도 열심히 다니면서 건강도 좀 잘 챙기고 안 그래도 다 전 단계라 해서 열심히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대는 관절의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주며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대 봉합술을 통해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켰습니다. 측부인대 봉합술을 했고 이분은 그 불안정성이 심해서 양측 인대 모두 봉합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한쪽을 봉합해도 그 불안정성 교정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양쪽을 다 봉합한 경우에 해당되고 양측을 봉합하게 되면 관절은 약간 더 뻑뻑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나중에 고정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게 되면 관절 운동은 어느 정도 회복은 잘 될 걸로 예상됩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이제는 유연해졌는데요. 앞으로의 삶에도 엄지척 응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굽히고 펴고 회전하며 늘 움직여야 하는 게 손인데요. 계속되는 통증을 방치했다간 손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 건강 놓치지 마세요.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관절염이 왔나 봐요. 어느 병원을 갔더니 손가락에 관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더니 류마티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나 손목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관절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우리 신체 부위 중 그 크기가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성하는 구조물들이 많은 만큼 통증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손목이나 손이 불편하시다면 병원을 찾아서 통증의 원인이 힘줄 때문인지 인대 때문인지 신경 때문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며 이번 방송에 환자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대 손상의 경우 그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관절염이 악화되어서 내 관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절염은 진행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원래 관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손가락 마디가 아프시다면 이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